성북구 정릉동의 아파트. 지난 2019년 3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3.25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5억 8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작은 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데 이번에 5년 만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했는데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매수 심리도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1년 가까이 오르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급격히 오른 데다가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예견되며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대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본격적으로 시장 회복을 얘기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르긴 했지만 평년 수준인 5천에서 6천 건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집값 상승도 일부 입지 좋은 곳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에다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실물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요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격 상승이라고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망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단지 시세 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 단지의 급매물을 찾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 거래된 매매가도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문의도 많이 됐고요. 네. 그래도 여기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근데 약간 놀랍고 새로 내놓더라고요. 좀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팔리니까. 그러니까. 네, 20억에 팔리니까 21억에 내놓고.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재작년부터 약보합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 석 달 동안 오름세를 보이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6,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져 2배를 넘기고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이라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평균 8억 6천만 원의 가격 차가 납니다.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세제와 대출, 전매 제한 등 여러 불리한 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빨리,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저가 급매물을 매입한다고 본다면 향후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강남권에 수요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대세 상승기로 언제 돌아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강남 3구의 쏠림과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지난해 초 8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1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최고가 대비 80%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끝모를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역대 최고가의 84%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 자금이 풀린 데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치솟는 전세값에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갱신 계약이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더욱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줄어 현재 3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반기에 임대차 입법 4년 만기도 다가옵니다. 2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의무화한 이 법은 7월 말에 시행 4년째를 맞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최대한 올려받으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물량들이 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세값을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년 동안 전셋값이 떨어질 뚜렷한 요인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세입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건축 원자재가와 공사당 인건비 상승으로 무섭게 뛰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올해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9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뛰었는데 특히 서울은 폭등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94% 치솟아 6,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로일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데다 호재스 한강과 메이플자이 등 이른바 하이엔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분양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 상승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약 시장의 반응은 서울과 그 외 지역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7.2% 오른 전국의 청약 경쟁률은 43% 정도 떨어졌지만 분양가가 2배 가까이 오른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159%나 더 늘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이 부담스럽고 당분간은 가격 상승 전망도 불투명해 분양 열기가 저조한 지방과는 대조적인 양상으로 입지가 좋고 사양이 높은 데다 희소성까지 더해진 고가 아파트가 오히려 자산가들의 구미를 당긴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빨리 오르고 안전자산으로 가장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심리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치솟는 분양가를 청약 시장이 받아주는 구조로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향 곡선을 그렸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목소리와 더 떨어질 거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진단부터 향후 전망은 어떨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좀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했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니까 뭐 집을 사자 이런 수요도 일부 있고요. 예.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2달 동안 한 4조 5천억 정도 나갔거든요. 예. 그 일부가 아마 주로 매매 수요로 좀 이동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건 아마 분양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흔히 말하면 평당 지금 3,8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분양받는 것보다 아예 집을 사버리자 하는 그런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모여서 결국은 이제 거래량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거래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오늘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보통 집계를 합니다. 예. 3월께. 그러면은 아까 저 오다 보니까 한 4,072건이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 8월 이때 이후에 가장 이제 많은 건데 2년 7개월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예. 이제 역대 평균은 한 6천 건 정도 돼요. 그거보다는 좀 미진하지만 어쨌든 뭐 작년 연말에는 뭐 1,800건 이랬거든요. 예. 그럼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다. 시장이 약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늘었다면 집값도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값의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신고가도 나오고 그랬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아마 실수요자분들은 좀 나을 겁니다. 예. 1, 2월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 1%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오른 건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시장의 선행성이라고 그래서 좀 앞서가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3월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월, 2월 오르다가
자칫 3월에 마이너스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2달 오르다가 반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장세로 보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네.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매물이 좀 소화되면서 바닥을 친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 연말에 1,800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000건대를 찍었다면은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시지 않는 거군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위험하죠. 예.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소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물이 나와서 지금 작년 말보다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는 집주인이 거래가 되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올려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매물이 늘어도 가격이 좀 빠지지 않고 예, 오를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화량이 안 늘어나요. 집값은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화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협의 통화인 M1하고 광의 통화인 M2로 이제 보통 집값하고 많이 연동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M2를 기준으로 보면은 1년 전보다 2.9%밖에 안 늘어났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전 정부 때 연 10% 늘어났잖아요. 그때 유동성 과잉 때문에 집값이 올랐지만 지금은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수요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확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좀 집값이 비싸다는 그런 인식, 또 지금 PF 부실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짓누르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전반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 올해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만 봤을 때는 작년 연말이 1,800 정도였다면 네, 네. 혹시 작년이 저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예. 작년 1월부터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9월까지 올랐는데요. 10%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10월부터 또 3개월 빠졌어요. 예. 3%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좀 애매한 거예요. 예. 살려면 작년에 샀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가 약간 약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바닥은 작년이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을 찍는다는 것은 이렇게 치고 이 강보합으로 확 전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바닥을 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매물이 소화되면서 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어떤 약간 횡보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량만 보고 또 뭐 서울 아파트가 5주 연속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것만 보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이지만 예. 이거보다 앞서가는 지표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